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파미델리의 딜스성 기사로 주가가 낙폭을 많이 보였어요. 네, 물론 여러분 HLB 공식 블로그에서 그거를 반박하는 글이 실린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급좀 점검하고 앞으로 뭘 봐야 될 것인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는 아, 상호간세권에 영향을 안 받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HLB 바로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제 보완할 사항이나 신속한 소식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LB 입장, HLB 생명과학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번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뭐 팜 이데일리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한 거는 뭐냐? 결국 사소한 문제가 아닌데 진 회장이 좀 아무래도 좀 팔이 안으로 굽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막 그런 거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어렵다. 네, 이런 이야기를 팜 이데일리에서 했어요. 그리고 BMS의 옵티버 여부 있죠? 네, 그거보다 절대 유리하지 않다. 막 그런 기사를 쓴 거. 그러면서 디스한 글이 실렸고요. 그 다음에 뭐 지적을 한 것은 7,400억 매출, 중국에서 7,400억 매출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막 이런 디스성 글을 팜 이데일리에서 갑자기 4월 9일 날 9시 10분에 게재하면서 이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낙폭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물론 HLB가 항상 여태까지 이 신약 임상을 받기까지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디스 세력이 있었고 디스 기사도 엄청나게 많이 실렸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디스성 기사가 이게 우리가 100%다 맞는다고 절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에다가 HLB 공식 블로그에서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이제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HLB 측에서는. 그죠? 뭐 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굵은 줄기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소하다. CMC 문제 이번에 2차 CRL 그 건이 사소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는 HLB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소한 것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충분히 수정 보완 가능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답글을 달았네요. 근데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좀 내용이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HLB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준시바이오하고 베이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거고 항서제약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죠. 일단 다인종 심사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 구조가 문제는 없다. 네, 그죠? 네. 그런 건에 대한 반박 기사를 좀 했고요. 반박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사실 미중 갈등이 있어서 어렵다고 한다면 미국이 왜 생보법을 만들었겠냐는 거죠. 미중 갈등이 있어서 그 건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생보법 만들 이유도 없고 생보법이 없어도 그냥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인데 생보법을 미국이 만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미중 갈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요지의 답글을 블로그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인종 심사관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옵티버 여부보다 절대 유리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 에스모 가이드라인 1차 치료제 등재는 우연이 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럴 정도로 옵티버보다 유리하다는 건의 반박 기사. 결과로 증명을 하겠다. 이렇게 블로그에서 공지를 했네요. 네. 그리고 7,400억 매출밖에 안 된다. 중국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약가 자체가 미국은 중국의 30배다. 그러니까 뭐예요? 7,400억 곱하기 30배 해서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7,400억 자체로만 보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건의 반박 블로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팜 이데일리하고 또 HLB 공식 블로그하고 좀 서로 디스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그런 건의 내용 때문에 결국 이제 어려운 패턴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음, 제가 일전에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기를 옵티버 여보이가 푸드파데이가 4월 2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옵티버 여보이가 승인이 되면 경쟁 관계에 빅팜하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눌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작용이 되는 것 정도로만 저는 봅니다. 그죠? 팜 이데일리의 기사 내용보다도 그 건 때문에 눌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4월 21일 날 푸드파데이 때 옵티버 여보이 같은 경우도 BMS도 만일 이게 승인을 못 받는다면은 그렇다면은 HLB는 반사 이익으로 상당히 급등할 기한성이 좀 높아요. 그죠? 네,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눌리는 부분은 결국은 BMS의 FDA 승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쟁 약물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건이 지금 현재 작용이 되는 거예요. 팜 이데일리 기사가 작용이 됐다기보다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 옵티버 여보이의 푸드파데이가 지나가면서 그 결과치가 주가를 또 변화를 시킬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리보캄넬리주맙의 승인이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이전에는 옵티버 여보이의 심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지금 HLB가 승인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외인들은 벌써 빠져나갔어야 옳아요. 그죠? 빠져나갔어야 옳습니다. 근데 외인들이 이 수급 구조가 외인들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급 최근 모습이에요. 외인들이 사실 뭐 속된 말로 미쳤다고 21%를 아직 갖고 있겠어요? 승인이 안 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물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다른 좀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이 되죠. 개별 주식 선물이 돼요. 근데 지금 HLB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 선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매 같은 것으로 주로 많이 누르는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개별 주식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HLB 주가가 내려갈 것 같으면 개별 주식 선물을 매도해서 또 밑에서 사고 뭐 그런 식으로 이네들이 차익을 얻는 매매를 하는데 HLB는 개별 주식 선물이 없습니다.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차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거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고요. 하지만 여하튼 그거는 우리가 리보캄넬리주맙이라는 몸통을 볼 때는 꼬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공매도는 꼬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몸통인 리보캄넬리주맙이나 HLB의 주가는 꼬리에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리보의 승인 여부지 수급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 부분은 말씀을 예전에 여러 번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옵티버 여보이, BMS의 옵티버 여보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4월 21일 이전에는 좀 눌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날짜가 지나면 좀 더 다른 변화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좋은 정보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HLB 또는 HLB 생명과학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라고 문자 주셔서 들어오세요. HLB 입장. 네, 그렇게 문자 주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항상 늦다는 거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시고요.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뭐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만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 일하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쪽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네,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예,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 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